안녕하세요. 저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이 강연에서는 제가 살아온 길과 제 연구의 핵심인 정신분석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은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바꿨습니다. 함께 무의식의 세계와 인간 마음의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작은 마을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호기심 많고 지적 욕구가 강한 아이였어요. 저희 가족은 가난했지만 교육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덕분에 저는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후 저는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심리와 신경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시작했던 곳은 신경과 의사로서의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히스테리 같은 심리적 질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할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신경학적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증상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한 신경학적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시작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정신분석학의 탄생, 무의식의 세계로의 여행.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모든 것의 답이 무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식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 기억들이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대한 창고와 같아서 억압된 경험과 갈등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크게 좌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환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자유연상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 속의 내용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또한 저는 꿈이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상징적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면 무의식 속에 담긴 억압된 욕망이나 갈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 꿈의 해석에서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 구조, 이드, 자아, 초자아. 제가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드, 자아, 초자아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성격을 형성합니다. 이드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드는 쾌락 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지향합니다. 식욕, 성욕 같은 본능적인 충동이 이드에 속하며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는 이드의 충동을 현실 세계에 맞추어 조절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행동하며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드는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자아는 지금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죠. 초자아는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부분입니다. 이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배운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며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평가합니다. 초자아는 이드의 욕망이 도덕적 규범을 어길 때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드가 너무 강하면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지나치게 도덕적이어서 자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심리성적 발달 이론. 여러분, 인간의 발달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인간의 성격 형성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발달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쾌락의 중심이 되며, 그 단계에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격 형성에 고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체 부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신분석 치료, 무의식을 의식으로. 제가 개발한 정신분석 치료는 환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억압된 기억과 감정을 의식으로 가져와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자유연상을 하게 하여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이라는 개념도 중요했습니다. 전이는 환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치료사에게 투사하는 현상인데,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상의 유산과 비판. 저의 이론들은 많은 찬사와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성적 본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 이론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론들이 인간의 마음속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만들었고, 이후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구하고 억압된 감정이나 욕망을 직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구하고 억압된 감정이나 욕망을 직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